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그리고 DSB 연구지 소속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트랜스포머 스터디 페이퍼 스터디에서 두 번째 파트인 어텐션, 그 중에 스파스 어텐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트랜스포머에는 수많은 베리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존의 그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모듈에 적용을 어떤 메서드를 적용하거나 아키텍처 레벨로 적용을 하거나 등등 이렇게 부분 선택적으로 변화를 줘서 저희가 다양한 베리언트들이 파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모듈 레벨 그리고 그 중에서 어텐션을 변화시킨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스파스 어텐션을 살펴보기 위해선 어텐션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베리언트들을 만들어낸다를 살펴보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에 약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플렉시티는 셀프 어텐션의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비고 노테이션으로 봤을 때 문장 길이 제곱 곱하기 히든 디멘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문장이 길어지면은 보틀렉이 됩니다. 그리고 structural prior가 좀 부족하다는 게 있는데요. 이는 인풋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편향이 없다. 이는 사실 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는 부분이죠. 이 structural bias는 저희가 inductive bias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다양한 베리언트들이 등장을 했는데, 스파스부터 리니어라이즈드, 프로토타입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고, 저희는 이 어텐션에 이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를 스파시티 바이어스를 추가를 해서 컴플렉시티를 감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텐션의 구조가 있을 때 위에 스파스 어텐션을 살펴볼 것이고, 해당하는 모델이 빨간 박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스 어텐션의 오버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파스 어텐션에는 이렇게 위치, 그 토큰들의 이 위치를 기반으로 적용하는 스파스 어텐션, 그리고 컨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하는 스파스 어텐션이 존재하며, 각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트랜스포머도 사실상 스파스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텐션은 훈련 뒤에는 어차피 볼 대상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를 부여를 해서 쿼리키 페어의 개수를 제한하자라는 것이 이 스파스 어텐션의 큰 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화를 시켜주는 태스크를 진행함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때 이 어텐션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일부분만 스파스하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이 페이퍼에서 이 트랜스포머를 되게 그래프와 좀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바이파티테 그래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토큰에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되어 있는 그래프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같은 토큰인데 자기 자신한테도 어텐션이 가해지고 다른 애들한테도 다 어텐션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파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렇게 위에서 봤던 컴플리트 바이파티트 그래프보다 다소 좀 스파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해당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이 스파스 어텐션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어텐션이 이렇게 어텐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것이 스파스해진다 라는 뜻은 이 그래프에서 하나의 노드가 모든 노드에 연결되지 않고
자신의 이웃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 그래프, 이 네이버후드를 나타내는 그 매트릭스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스파스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그래프 스파시피케이션이라는 개념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파스 어텐션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인다. 이것은 이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텐션에 대한 비용이 크니까 인풋 랭스에서 이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는 비용 대신에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긴 문장에는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기가 위에 이 코스트 문제 때문에 좀 힘든데, 이 글로벌 어텐션을 통해서 이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그냥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비용이랑 디펜던시를 감소를 시키면 저희가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512 토큰보다 더 긴 문장을 인풋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인풋 문장을 길게 만들면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QA랑 문서 요약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뒤에서 살펴보는 이 논문들에서 이런 태스크에서 단서를 좀 더 많이 보면은 효과가 성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두 태스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스파스 어텐션은 롱 인풋이 사용되는 인코더에 많이 적용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이 포지션 베이스드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근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토믹 스파스 어텐션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스파스 어텐션은 어토믹 스파스 어텐션과 컴파운드 스파스 어텐션을 나뉘는데, 이 어토믹, 이렇게 원자 수준의 스파스 어텐션들이 모여서 컴파운드 스파스 어텐션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토믹 스파스 어텐션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5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어텐션, 밴드 어텐션, 다일레이티드 어텐션, 랜덤 어텐션, 블록 로컬 어텐션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적어놨으나 한 섹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의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노드를 설정하여 모든 노드를 어텐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노드를 설정하여 모든 노드를 어텐드한다 라는 말은 사실 모든 노드를 어텐드한다는 의미랑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아래 왼쪽에서 보이는 것이 이 스파스 어텐션에 나타나는 이 글로벌 어텐션인데, 그래서 이 두 노드가 모든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글로벌 어텐션이라고 하는 반면에,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노드를 그냥 하나의 토큰이 받아버려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것, 이것을 글로벌 어텐션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밴드 어텐션이 있는데, 이것은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랑 로컬 어텐션이라는 말하고 많이 혼용이 되곤 합니다. 이것은 이 언어의 로컬리티를 반영하기 위해서 근접한 이웃 노드들에 대해서만 어텐드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그 특성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큰들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그 하나의 토큰이 모든 토큰과 어텐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근처에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이 이루어져서 어텐션 매트릭스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밴드처럼 이루어졌다고 해서 밴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일라이트드 어텐션은 단순히 이제 밴드 어텐션에서 좀 뭔가 스트라이드를 좀 더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저희가 그 다일레이트 CNN과 같이 컴퓨테이션은 같지만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위해서 한 칸씩 띄운 밴드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어텐션은 인접하지 않는 단어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쿼리에서 랜덤으로 어텐드 하는 것을 말해서 다음과 같이 그냥 무작위로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여러 넌 오버래핑 쿼리 블록으로 나눠서 해당 블록에서만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밴더 어텐션은 자신의 주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블록 로컬은 주이지만 이 그 블록 내에서만 어텐션이 적용된다는 이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봤었던 어토믹 스파스 어텐션의 콤비네이션이 저희가 컴파운드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대표적인 모델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들은 이제 저희가 색깔로 표시했던 어토믹 스파스 어텐션들이 결합을 한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쉬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NAACL에서 2019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인데, 그래서 밴드 어텐션과 글로벌 노드 어텐션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텍스트 인풋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토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큰에 각기 어텐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스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토큰이 자신의 이웃 토큰과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이 글로벌 노드가 하나 존재를 해서 모든 노드에 이 어텐션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문서 요약 태스크에서 많이 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이 서머러너의 꼴과 좀 비슷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을 때, 서머러너에서 하나의 문장이 각기의 문장이 이렇게 하나의 센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이 된 다음에 이 센턴스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취합을 하는데, 이 과정과 조금 유사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글로벌 노드를 윌레이 노드라고 지정을 하고, 이 윌레이 노드의 여러 위성 노드라고 이제 그 문장의 인풋들을 표시를 해서 세틀라이트 노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레디컬 커넥션이라고 지칭을 하며, 이것은 윌레이 노드와 세틀라이트 노드들의 연결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밴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링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세틀라이트 노드와 세틀라이트 노드 간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은 세틀라이트 노드의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노드들의 업데이트를 2가지 단계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틀라이트 노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그 하나의 노드를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나머지 이웃의 노드의 그 정보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 해당 노드의 임베딩, 그리고 그 릴레이 노드의 그 스테이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들로만 어텐션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릴레이 노드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업데이트된 세틀리트 노드들에 대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모든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을 적용을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밴드 어텐션과 글로벌 어텐션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비고 노테이션으로 살펴봤었던 OT 제곱 D와 유사하게 그냥 다른 노테이션으로 이제 ON 제곱 D였던 반면에, 이 스타 트랜스포머는 링 커넥션에서 O의 OND 그리고 메디컬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OND로서 합쳐서 6ND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ND 같은 경우에는 세틀라이트 노드에 이렇게 5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을 했다 해서 ON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노드를 활용한 분류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살짝 좀 CLS 토큰의 느낌을 좀 부여를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좀 더 살펴봤을 때,
하나의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오리지널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 적용이 됐던 반면에 이게 스타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이렇게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밴드 어텐션과 자신의 어텐션 그리고 릴레이 노드에 대한 어텐션을 받는 것으로 하나의 토큰을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릴레이 노드를 업데이트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롱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밴드 어텐션 그리고 다일레이티드 어텐션 그리고 글로벌 노드 어텐션을 이렇게 컴파운드해서 사용한 모델인데 이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뭔가 롱 시퀀스를 다루기 위한 트랜스포머이며 512 토큰의 제한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롱포머 어텐션을 통해서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성능 향상용이 아니라 시퀀스 투 시퀀스 성능 향상 용도임을 뭔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에 아래에서 보이는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해당 그림이 A 그림이 뭔가 풀 어텐션의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롱포머 어텐션의 최종판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과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풀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한 배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데 롱포머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좀 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뭔가 이 풀 셀프 어텐션은 커주얼틱하게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커주얼틱하게 증가하는 이 메모리와 다르게 롱포머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A 태스크, 다른 태스크도 마찬가지지만 QA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롱포머는 자신만의 이 어텐션 패턴을 만들 때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먼저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와 다일레이트 슬라이딩 윈도우를 두 가지를 여기 섞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층에서 뭔가 토큰들의 로컬 인포메이션을 반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활용을 하고 좀 더 층이 올라갈수록 시멘틱한 정보, 뭔가 하이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적용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이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하고 다일레이트 슬라이딩 윈도우가 CLS 토큰과 같이 뭔가 태스크 스페시픽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CLS 토큰과 같은 애들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위치에 복수개를 삽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Encoding Long and Structured Inputs in Transformers ETC라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밴드 어텐션과 글로벌 노드 어텐션을 활용하는데 앞선 모델들보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아이디어는 글로벌 로컬 어텐션이 있는데 이는 글로벌 노드 어텐션을 통해서 전체 문장의 어텐션을 계산 그리고 로컬 어텐션을 통해서 인접 토큰들 간의 어텐션을 계산하겠다는 앞선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Relative Position Representation을 통해서 문서내 문장 내에서 단어의 상대적 위치를 포지션 인코딩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 이 ETC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먼저 글로벌한 노드들이 있고 전체 인풋들이 있을 때 전체에 이 로컬 어텐션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 시퀀스가 하나의 노드에 적용이 되는 이 글로벌 노드 어텐션도 진행을 하는 반면에 앞선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 어텐션을 사용을 했던 반면에 이 글로벌 노드끼리의 어텐션도
함께 반영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은 어텐션 매트릭스로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세 노드가 글로벌 노드고, 이 글로벌 노드끼리의 어텐션도 적용이 되고, 이 로컬한 그 토큰들의 어텐션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G2L이랑 L2G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뭔가 자이너 태스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롱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장을 길게 해서 뭔가 패러그래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하나의 문단은 문장 여러 개로 나뉘겠죠. 그래서 문장마다 이렇게 그 글로벌 어텐션을 나누고, 그 문장 내에서 릴레이티브 포지션의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애들끼리 이제 로컬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문장에 있는 토큰들은 해당하는 글로벌 노드에 대한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그 글로벌 노드들은 글로벌 노드끼리의 어텐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QA 태스크에서는 그 퀘스천과 텍스트의 어떤 세퍼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ETC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이런 QA 태스크에서 추구하는 본질에 좀 많이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빅버드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은 밴드, 글로벌 노드, 그리고 랜덤 어텐션을 모두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 빅버드가 제안하고자 하는 뭔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파스 어텐션이 이렇게 기존의 어텐션을 개선을 해서 뭔가 이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뭔가 이 성능이 동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내적으로 과연 전체 쿼드랙틱한 셀프 어텐션의 성능을 보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데, 스파시티를 생성하면서도 최대한 유사한 성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버드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 어텐션,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과 글로벌 어텐션은 앞선 모델에서 많이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랜덤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컬, 랜덤을 모두 더해서 빅버드의 어텐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선 모델들과 다르게 뭔가 풀 어텐션에 매우 이렇게 근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어텐션이 사실 뭔가 그냥 랜덤하게 이었는데, 이게 그 뭔가 성능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논문에서 그 근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 시어리에서의 내용을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시어리에서 이 랜덤 그래프는 그 컴플리트 그래프를 잘 근사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 풀 어텐션 그래프를 랜덤 그래프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이론적 근간이 에르도스 렌이 모델 그리고 스펙트럴 그래프 시어리에서 증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냥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랜덤 어텐션이 가능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어텐션은 앞서서도 설명을 했듯이 뭔가 이 언어적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컬과 랜덤만으로 저희가 어텐션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 버트에 상응하는 성능을 달성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적용을 하며 이때 ITC랑 ETC 모델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는 ITC는 그냥 기존 코퍼스에 존재하는 토큰들 중에서 글로벌 토큰을 하나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뭔가 CLS 토큰처럼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빅버드 ETC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CLS와 같은 글로벌 토큰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빅버드의 스파스 어텐션으로 더 긴 길이의 문장을 트랜스포머에 적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스파스 어텐션을 인코더에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전 모델들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인코더 인풋이 디코더 아웃풋보다 높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코더에서는 풀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 앞선 인코더 인풋에 대해서는 그 빅버드 어텐션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풋은 이렇게 3000 이상의 그 중앙값을 갖고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200의 중앙값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서 요약의 루지 스코어에서 빅버드를 사용한 이 모델들이 뭔가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QA 태스크에서도 성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버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략 좀 직관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깊게 이해하면은 이게 어텐션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허깅 페이스에서 그 빅보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그 수도 코드로 적어두기는 했지만 구현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허깅 페이스 공식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xtended Sparse Atten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전에 살펴봤었던 어토믹이나 컴파운드 스파스 어텐션과 다르게 좀 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성한 스파스 어텐션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BP 트랜스포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P란 바이너리 파티셔닝으로서 문장을 재기적으로 나누어 단일 토큰이 될 때까지 나누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이를 바이너리로 계속 나눠서 단일 토큰이 될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토큰을 Graph Self Attention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그 어떤 토큰들과 또는 스팬들과 이을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엣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affiliated 엣지 같은 경우에는 hierarchical linguistic structure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토큰을 있고, 자신과 똑같은 레벨의 토큰을 좀 근접한 이웃들만 있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스팬 말고 다른 스팬들을 또 이으며 그 위에 스팬들을 또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스팬에는 어텐션을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반영하기 위해서 두 번째인 contextual 엣지를 통해서 모든 이웃 토큰을 엣지로 연결하지 않고 상위 스팬 노드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레이어별로 몇 개의 노드를 연결할지가 또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기반이 아닌 토큰 내용에 기반해서 적용하는 스파스 어텐션인 컨텐트 베이스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목적은 모든 쿼리키 페어에 대한 내적을 실시하지 않고 최대 내적 값을 갖는 키값을 탐색을 해서 그 해당하는 키값에 대한 어텐션만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유사한 컨텐츠들 간의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컨텐츠를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MIPS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 쿼리로 나타내는 이 Q와 키에 내적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사실 생각해보면은 가장 유사한 키값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값에 대해서 내적을 진행을 하는 방식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exact MIPS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을 근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트랜스폼을 적용을 한 게 컨텐트 베이스드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전략 중에서는 LSH, Locality Sensitive 해싱이 있으며 이는 리포머가 사용하였고, NNS, Nearest Neighbor Search는 Routing Transformer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서 더 Efficient Transformer라고 하고 있는데, 즉 극한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DSP 연구실 김정희 석사과정이 만든 자료가 가장 우수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자 하며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배치 사이즈를 줄이거나 모델 깊이나 넓이나 문장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대신 메모리에 저장되는 중간 결과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레이어를 개선하거나 레지듀얼 블록을 개선 또는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쓸모없는 어텐션을 좀 줄일 수 있도록 LSH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이는 필요 없는 연결을 좀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을 살펴보게 되면은 토큰들에 대해서 해싱 버킷을 할당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면은 그 두 토큰이 뭔가 좀 거리가 먼, 즉 내용이 좀 많이 다른 토큰일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계속 다른 버킷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이 얘는 1이고 0, 그리고 얘는 3이고 0, 이런 식으로 다른 버킷에 할당이 계속 되는데, 아래에서는 근접하게 되면은 회전을 시켰을 때 동일한 버킷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해싱 버킷에 따라서 저희가 이 토큰이 유사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LSH를 적용한 다음에 판단되는 이 버킷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 버킷별로 저희가 소팅을 해서 해당하는 같은 그룹에 존재하는 토큰들끼리의 어텐션만 적용하는 것이 LSH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의 김정희 석사과정의 발표 영상을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라우팅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이 쿼리가 어텐션을 구할 대상인 키들에게 라우팅이 돼서 라우팅 트랜스포머라고 이름 지은 것 같으며, 그래서 이제 대상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는 MIPS를 근사하는 목적에서 LSH보다 K민즈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우수하다라는 팩트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내가 라우팅 트랜스포머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에 대한 K민즈를 적용한 다음에 같은 클러스터에 적용한 애들끼리만 스파스 어텐션을 적용을 하면은 끝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깔에 소속된 애들끼리의 어텐션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스파스 어텐션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일반 셀프 어텐션은 트랜스포머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컴플렉시티랑 스트럭처럴 프라이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근데 사실 바닐라 트랜스포머 어텐션 매트릭스는 스파스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바이어스를 줘서 쿼리키 페어 개수를 제한을 하자.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더 긴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해당하는 다양한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문 그리고 그냥 간단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좋은데 왜 기존 트랜스포머 대신에 그냥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빅버드에서 살펴봤던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빅버드의 어텐션은 풀 어텐션을 근사를 하는 거지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컴퓨팅 자원이 이렇게 매우 많다면은 굳이 이 스파스 어텐션을 활용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하면은 QA랑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과 같이 긴 길이가 필요한 태스크에는 확실히 필요한 어텐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허깅 페이스에는 롱포머, 빅버드, 리포머와 같은 모델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들로 잘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안내해 드리자면은 이 QA나 문서 요약과 같이 긴 길이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어텐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는 이제 롱포머, 빅버드, 그리고 리포머 정도의 모델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해당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